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FS 이노베이션의 이현아 이사님께서 지속 가능한 패션 경영 5대 요소 및 주목할 만한 혁신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네, 제목을 듣고 제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현아 이사님은 LG 패션 팀장님을 지내셨고 한국 패션협회 팀장님을 역임하셨고 APM 스타일닷컴 마케팅 총괄이사 그리고 현재는 한국 의류학회 산학협력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현아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FS 이노베이션의 이현아 기사입니다. 먼저 WWF 코리아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게 돼서 깊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이 아마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가 되게 중요한 시대이고 제가 강조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인식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고요. 대기업에서 12년 동안 기획, 영업, 구매, 생산 등을 경험했고 한국패션협회에서는 8년 동안 정부 사업을 담당한 후 리테일 스타트업,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 동대문 시장의 글로벌을 진행하다가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에 대한 기회를 발견하게 되어 현재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깨끗하고 푸른 우리의 별 지구. 하지만 불과 3개월 전 지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예, 뿌옇죠. 모든 것이 멈춰버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지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와 결국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은 하나이고 똑같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RST 오준호 대표님께서 글로벌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에 기반하여서 패션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된 혁신 기술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 기업과 소비자의 변화를 키워드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90년대부터 소비자들은 캐주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급격히 모든 부분에서 캐주얼라이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서 럭셔리 제품의 소비가 상승하다가 IMF 경제 위기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한풀 꺾이고 다양한 복합 쇼핑몰 업체의 개발과 함께 SPA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의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해외 직구, 모바일 구매, SNS 등 정보 탐색과 구매가 물질적, 시간적 경계 없이 일상생활로 잡아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은 경영혁신 활동인 BPR, 전사적 자원관리, ERP, 공급망 관리인 SCM, 그리고 고객관리를 위한 CRM 등 제조업 기반의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업무 혁신에 관심을 가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고위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구조적 장기 침체 기조 속에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보 기술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패션 메가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소비자한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워크 등 기술 발달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쫓아가는 데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모든 것에서 우선해서 변하지 않는 것들, 즉 기업의 철학과 존재 이유, 좋은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소비자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MZ 세대를 이제 보겠는데요. 저는 소비를 주도해가는 MZ 세대가 많은 리서치와 관련 도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많겠지만 이들이 디지털을 주로 경험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면과 브랜드 선택과 제품 구매 성향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어도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며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시하고 적극히 개인적이고 언택트 문화에 대해 매우 익숙하다는 면에서는 이전 다른 세대들과는 다른 큰 동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린 시절의 학창 시절에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주로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행동 양식에 많이 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이죠.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대였다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과 취향이 비슷한 이들과 연대성을 가지고 온라인 소비에 익숙하며 가성비와 가심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Z세대는 부모 세대가 저 같은 X세대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더 어려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저성장, 저금리, 저소득 등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인데 어쩌면 더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경험이 적음으로 오히려 오프라인 경험에 대해서 호감적입니다만 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탓에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서 욜로, 소확행, 플렉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의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에 많이 투자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듯한 그 MZ 세대지만 결국 중요한 공통점은 기성 브랜드와 시스템에 연연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평평해진 시대에 그들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간다는 것인데 그 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브랜드와 제품의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윤리 소비, 개념 소비 등에 대해 관심이 많고 친환경, 동물 복지, 제품을 선호하고 기업의 갑질이나 성차별, 환경 이슈 등 비윤리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것 또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세대 모두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한 소비자 집단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존 이제 섬유 패션 시장의 무게중심이 가격에서 가치로 이동해 가면서 독일은 이미 지식 집약화된 고부가가치 섬유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계 전문 기관인 스태티스타가 이제 18세에서 25세 독일 소비자들을 조사한 결과 73%가 의류 구매 시 지속 가능 친환경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섬유 패션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비자층이 바로 프리우스족인데요. 타인으로부터 윤리적이고 사회 친화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소비 행태를 과시하는 성향을 가진 Z세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독일만의 성향인지요. 그렇다면 MZ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 중에 유례없는 지금의 멈춤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어떠한 성향을 가지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기업과 제품,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기업들은 그러한 것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애프터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 질문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진정세 국면에 접어들어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2년 정도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따라서 글로벌 패션 기업이 약 80%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맥킨지 수정 보고서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다가오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은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엔 환경개발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은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해 일하는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심오하고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양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세상은 과거와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확실히 모두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모든 일상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온라인 소비가 소비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목적 지향적인 것이 된다면 오프라인 소비 활동은 무엇인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언택트 사회는 오프라인 종말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역할이
명확히 나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그럴수록 기업이나 브랜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핵심 키워드가 미래 산업의 중심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로 이동한다고 했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가히 기업에서 의식 있는 소비자로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예측과 맞춤을 목표로 하는 순환의 패러다임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걱정이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생산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지속가능, 친환경, 윤리적인 소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모든 사회 계층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영향과 그로 인한 행동 양식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를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기 위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열심히 연구해야 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핵심 영역을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앞으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서 행동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스테이너블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유리적인 패션에서 지속가능은 지구 환경의 지속성을 위해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첫 번째로는 새 옷을 제작할 때 수요와 함께 주문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조 시에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소재와 생산 방식으로 세 번째 유행을 타지 않고 고품질 디자인으로 네 번째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다섯 번째 세심한 관리와 수선으로 내구성을 가지도록 하고 필요 없을 시에는 빌리거나 교환하고 다시 구매하는 그럴 때는 중고나 빈티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다시 돌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 인류 환경 파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고 그 일을 이은 것이 바로 섬유 패션 산업입니다. 물론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업혁명 시대 이후 기본적인 방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섬유 패션 산업에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이 어쩌면 이러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늘 메인 얘기인 국내 패션 업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다음 5가지를 요약하면서 이와 관련된 중요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 경영 선언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에 기반해서 친환경 원료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 및 관리, 네 번째는 친환경 유통 서비스를 통한 자원순환 구조 구축, 다섯 번째는 의식 있는 소비자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확산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의 친환경 경영을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전담할 전문 인력과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은 기관별, 부문별 친환경 변화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KPI들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가장 먼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선정해 전사 직원들과 함께 혁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일 때 기업 내부에 오프라인을 전담하고 있는 어떤 조직과 새롭게 신설되는 온라인 조직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에 나가야 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레나를 정확히 나눠주고 그들이 지켜야 될 수 있는 KPI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나온 이 친환경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전담할 조직이 실제로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KPI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오코텍스하고 블루사인 등 앞에서 설명 많이 하셨지만 여러 글로벌 친환경 인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GRS, GOTS, RWS 등 친환경 소재 관리 및 처리해 주는 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업이 현재 국내에는 한 450개 정도 돼 있고요. 이 중에 섬유 패션 기업이 266개입니다. 좌측은 이를 인증 종류별로 분류한 거고요. 우측은 이를 지역별 분표로 구분해 보았는데 GRS처럼 재생 합성 섬유 관련 인증이 많았고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그것도 최근에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제 친환경 인증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사례인데요. 앞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사회공헌 부사장인 리지에어가 2009년 설립해서 현재 전 세계 35개국 250개 기업이 가입한 지속가능한 의료연합은 250 힉스 인덱스를 설정하고 의료 소재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환경 부담 요인을 수치로 나타내 발표합니다. 매년 친환경 소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 산업 및 목표를 설정해서 선택, 권고, 사실상 강제 등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완전한 지속 가능도를 향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시험 연구기관인 PT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연합에 가입하는 대한민국 패션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지속 가능 패션에서 가장 선두적인 모범사를 보여주고 있는 H&M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H&M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항상 관심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여성 CEO가 얼마 전에 취임을 했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계속 섬유 패션 전시회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패션 전시회는 천연 가죽과 모피 전시 및 거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해 물질을 사용하거나 친환경 인증이 없으면 아예 비즈니스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시의 모토 역시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긍정적인 패션 활동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자는 것을 모든 전시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패션월드 도쿄 전시에서도 이번 가을부터 서스테이너블 존을 신설해서 전시회장 정중앙에 배치하였고 섬유산업연합회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섬유 패션 전시회인 프리비엔 서울도 서스테이너블과 이노베이션의 합성어인 서스노베이션을 주제로 포럼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베를린에는 지속가능 패션만을 위한 네온디트라는 전시회가 개최되어 점점 더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친환경 원료 및 재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원료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천연섬유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오르가닉 원료와 잔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취된 동물 털과 가죽을 말합니다. 합성섬유는 의류 및 각종 썩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하는 것입니다. 의류 제조 및 의류 봉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염료 및 화학물을 비롯해 의류에 부착되는 단추와 지퍼 같은 부자재도 친환경적이고 인체 무해해야 합니다. 업사이클은 기존 사용된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변형해 제작함으로 중고 제품이 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18년도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약 2조 달러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 친환경 섬유 시장이 375달러이고 연평균 9% 이상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2025년에는 약 2배인 690억 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점점 더 사용이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기업인 신흥 주식회사 신흥 모노텍스는 최대 5년 내에 100% 생분해가 되고 일반 나일론과 동일한 강도를 가지는 나일론 더블6 원사를 수입해서 교직한 원단을 제조한 다음에 글로벌 패션 기업에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분해되는 합성 섬유의 실용화 사례이므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진행할 때 제품 판매 후 회수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제품을 땅에 매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땅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매장할지에 대한 문제도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패션 완제품을 이제 생산할 때 원단의 경우는 생분해를 되고 있지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자재, 즉 봉제사나 지퍼, 스냅, 단추 등과 같이 이런 부자재들도 생분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을 할 수 있을 때는 해결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과 저희나 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모이고 연계하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 친환경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LNJ인데요. 여러분들 가죽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모든 패션 전시에서 가죽이라든가 모피의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 LNJ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코르크 나무 껍질을 벌목하지 않고 채취해서 개발된 코르크 소재로 동물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가죽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10회 이상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기존 가죽의 4분의 1 가격으로 현재 재생 가죽과 접목해서 신발용 식물성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역시 코르크 껍질로 만든 리얼 우드 인서트 소재로 최근에 그 현대 자동차 내부에 있는 무늬목 소재를 약 5분의 1 가격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죽 소재를 선택하실 때 많이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트 임팩트인데요. 아트 임팩트는 자체 브랜드 블루오브를 런칭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 동대문 DDP 서울시 윤리적 패션허브와 제주 공항 면세점의 친환경 브랜드 제품 편집 유통을 진행하기도 한 국내 대표 친환경 패션 기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모든 제품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격이 비싸 수입 및 사용을 꺼리는 리사이클 나일론 에코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든 수영복과 리사이클 가죽을 활용한 잡화 제품을 출시해 서서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친환경 패션 기업들을 모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디자이너들을 위한 연구소 및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세진 플러스입니다. 서울에서 하루에 약 250톤의 폐섬유가 의류공장 제조 공장에서 배출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방치되어 또 다른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폐자원들을 순환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세진 플러스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재단 상태에서 버려진 짜투리 원단, 기름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종류별로 구분하고 파쇄해 가구 및 건축자재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 중에 한 군데와 지금 매장 리뉴얼 시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향후에는 종류별로 구분된 폐섬유에서 다른 원사를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 섬유 대기업도 이러한 방식의 재활용 섬유 개발에 이미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었던 재활용 섬유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재생 섬유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 및 관리입니다. 친환경 생산 방식 및 관리는 친환경 패션 제품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친환경 원료들이 취급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원단 염색 및 기능성 가공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처럼 용수와 용액을 통에 담그고 끓이고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물과 에너지가 소요되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단이 1이라면 약 50배 이상의 물이 있어야 염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특히 이 과정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투입되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제품 선택할 때 단순히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살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류 제조 과정에서도 공정하거나 윤리적인 조건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은 지양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탄생한 패션 제품이 누군가의 눈물의 대가에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에서는요. 섬유별 생산 공정상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섬유 생산 공정상 엄청난 물과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물은 천연 섬유인 면과 물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전기 에너지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울과 나일론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첫 번째 퓨어 웨이스트는
핀란드 섬유 및 의류 제조 업체인 표웨스트는 앞서 언급한 세진 플러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미 많이 실현한 기업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이미 착용한 후 버린 제품을 수거해서 소재별, 컬러별로 구분해 파쇄한 후 선염사를 방적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후염을 염색 과정에서 하수 오염도 원천 차단하는 등 원단 및 완제품 제조 전 과정에서 폐기물 제로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상징이 있는 게 쇳덩구리가 똥을 굴려서 집을 만들듯이 깨끗한 쓰레기를 상징으로 하는 윤리적인 위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를 기업 자체에서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FPS 이노베이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단에 바를 수 있을 만큼의 염료와 기능성 용액을 자기장 기술로 양산시킨 전 세계 최초 바르는 염색 및 가공 신기술입니다. 기존 담그고 끓이고 많은 물로 씻어내야만 했던 공정과 비교했을 때 물과 에너지 사용량을 약 70%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배출되는 오폐수, 미세먼지, 탄소 배출량을 역시 70% 정도 적게 배출합니다. 물론 부직포랑 면부터 울과 가죽까지 모든 원단의 표면에 염료와 가공액을 원하는 만큼 바를 수 있고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150g 정도의 얇은 원단에도 뒷면에 배겨 나오지 않도록 바른 염색 및 가공의 랩시트가 하나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원단 입고 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역시 자체 개발한 무장력 섹션 기술을 완전히 처리하고 있고 원단 자체가 비교적 건조하기 때문에 텐터 가공도 특별히 개발된 건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일괄 공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의료적 제품 생산 및 판매 순환 구조를 거친다고 해도 반쪽짜리 친환경 제품입니다. 저희 같은 친환경 생산 방식을 연결해야 진정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자 하고 아울러 저희는 직접 기른 과일과 채소를 주스 등 식품으로 소비하고 난 다음에 그 원료를 바로 염료로 바꿔서 염색해주는 신개념 천연염색 제품 서비스 및 표준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친환경 유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마케팅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기업의 철학의 변화 및 기본 내부적인 서비스가 동반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친환경 공급망 관리 및 소비자 대응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기업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협력업체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들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고객들과 접점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최종 기업이기 때문에 최종 기업이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 후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그 순환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친환경도 인증 취득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저희가 획득한 인증이 과연 기업의 성과의 매출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그 정부에서 진행했던 1000개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 매출이 증가했다고 친환경 인증에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52%, 전체적으로는 80% 가까이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업 이미지도 이미 80%, 90% 이상이 전부 다 향상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증 제도에서 기업이 만족하는 것 또한 80%, 고객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아일린 피셔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자체는 친환경 및 윤리적 순환 구조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세심한 관리, 그다음에 양재 제품을 경우에는 이제 회수한 다음에 다시 재판매하거나 회생 제품이 약간 좀 헐거워졌으면 여러 가지로 업사이클링해서 다시 제공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라이온 같은 회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데님을 염색할 때 워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염료가 종이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벨 내에 코드하고 사이트를 사이트 링크를 넣어서 사이트 고객이 구입한 다음에 사이트 링크 들어와서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자기가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에 대한 부분도 직접 지정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재생 쇼핑백 내에다 씨앗을 삽입해서 소비자 이 쇼핑백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게 되면 다시 식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식 있는 소비자의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확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 있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들이 한 90%라고 답변을 했고
지속 가능 제품이 있을 경우에 추가 지출하겠냐 이것도 거의 90% 가까이가 이제 예스를 했었고, 물론 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기업의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들도 결국 75% 이상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 슈머는 이전에 그냥 단순히 환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한테도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그 얼스데이 2019년 진행했을 때 17,000명대 청소년 팀 구성과 함께 145톤 정도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지금 2019년 얼스아워 때 WWF와 NDU가 진행했던 캠페인이었고, 틱톡하고 했던 캠페인을 좀 주목할 수 있는데, 어플에서 스티커를 활용해서 촬영할 때 밝게 웃을수록 전등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서 고안된 캠페인을 전달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기업하고 같이 WWF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시 저희가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이런 모습들을 접하게 되겠죠. 3개월 동안 깨끗했던 지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에 지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백투 베이직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은 기업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항상 주목하고 분석해야 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구축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Save the Earth, Make Human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 이제 모토인데요. 소비의 의식 속에서 진정성으로 각인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브랜딩이 되고, 지구를 구하고 인간을 편안하게 하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며, 사회 문제를 소비자와 함께 고민하게 하는 공익적인 기업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친환경 인증 업체들과 함께 친환경 패션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저희 같은 기업과 함께 연결이 되고, 결국에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면, 그런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실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랜선으로 나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WWF